저는 올해 60세인 김순자입니다. 제 손자들은 저를 스마트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제법 잘 다룬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었던 무서운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해시태그 내 통장 번호가 어디서 새어나갔을까? 지난 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종종 가는 동네 떡집에서 떡을 샀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계좌 이체를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110-123-456-7819 이렇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셨죠. 저는 그 번호를 스마트폰에 꾹 눌러서 복사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번호를 쉽게 복사할 수 있다고 며느리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은행 앱에 가서 붙여넣기 해서 돈을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와서 큰딸한테 카톡으로 오늘 떡 사왔다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붙여넣기를 눌렀더니 갑자기 그 계좌번호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큰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큰일 날 뻔했어요. 스마트폰에 복사해둔 정보는 나쁜 앱들이 훔쳐볼 수 있어요. 딸의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나쁜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앱이 제가 복사한 계좌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를 몰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딸이 와서 제 폰을 고쳐줬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찾고 거기서 기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눌러서 클립보드 접근 알림이라는 걸 켜는 거였어요. 이제는 어떤 앱이 제가 복사한 정보를 보려고 하면 알림이 뜨니까 안심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복사한 후에는 바로 카톡에서 히읗히읗 이런 글자를 복사해서 덮어 쓴다고 딸이 가르쳐 줬어요. 해시태그 사진 한 장에 우리 집 주소가 다 나온다고? 몇 주 후에 또 다른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예쁜 카페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집에 와서 그 사진들을 손자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손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이 사진들 위험해요. 위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는 어디서 찍었는지 정확한 위치가 함께 저장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진 뒤에 주소를 적어 놓은 것처럼요. 손자가 컴퓨터로 제 사진을 확인해 보더니 정말 놀라운 걸 보여줬어요. 제가 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집 정확한 위치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할머니, 만약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 집 주소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보낸 사진들, SNS에 올린 사진들 때문에 우리 집 위치가 다 노출될 수 있다니 손자가 바로 제 폰 설정을 바꿔줬어요. 카메라 앱을 열어서 설정에 들어가서 위치 태그라는 걸 끄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찍는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찍어둔 사진들의 위치 정보를 없애려면 카톡으로 자기 자신에게 사진을 일반 화질로 보내면 된다고 가르쳐 줬어요. 원본이 아니라 일반 화질로 보내면 위치 정보가 사라진다면서요.
지금은 안심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손자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을 다 알려줬답니다. 해시태그 내가 뭘 샀는지 어떻게 알고 광고를 보내는 거지? 그 다음 달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혈압약을 검색해 봤어요. 병원에서 처방받던 약이 떨어져 가는데 혹시 인터넷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나 해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제 핸드폰에 뜨는 광고가 모두 건강식품이나 의료용품 광고였어요. 인스타그램을 봐도 네이버를 봐도 심지어 날씨 앱에서도 똑같은 광고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이것도 스마트폰의 무서운 기능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스마트폰에는 광고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이 뭘 검색하고 어떤 앱을 얼마나 쓰는지 다 기록해서 그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누군가 제 어깨 너머로 제가 뭘 하는지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바로 해결책을 알려줬어요. 설정에서 광고라고 검색하면 광고 아이디 삭제나 광고 아이디 재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누르면 그동안 쌓인 정보가 다 지워진다면서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무서운 맞춤 광고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설정을 다시 하고 있어요. 해시태그 문자 메시지의 무서운 함정. 정말 위험했던 순간은 그 다음에 왔어요. 어느 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국민연금공단 연금 추가 지급금 3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하네 싶었는데 제 갤럭시 폰에서는 그 주소가 마치 진짜 웹사이트처럼 예쁜 그림으로 미리 보기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가 싶어서 실수로 그 부분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인터넷이 열리면서 국민연금공단과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가 나타났어요.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행히 의심스러워서 바로 나왔지만 만약 거기서 제 주민번호나 통장 번호를 입력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바로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들이 와서 제 폰 설정을 다 바꿔줬어요. 메시지 앱에 들어가서 설정을 눌러서 링크 미리 보기를 끄고 링크 열기 허용도 끄고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해서 악성 메시지 차단을 켜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상한 링크가 있는 문자가 와도 예쁜 그림으로 안 보이고 실수로 눌러도 바로 열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쁜 번호에서 오는 문자는 자동으로 차단도 해주더라고요. 해시태그 이상한 앱 설치하면 큰일 나요. 한 달 후에는 정말 등골이 서늘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친구가 이 게임 정말 재밌다면서 카톡으로 어떤 파일을 보내줬어요. 핸드폰 게임인데 플레이스토어에는 없고 이 파일로 설치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별 생각 없이 그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떴어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어머님, 절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곳에서는 앱 설치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상한 파일은 정말 위험해요. 다행히 설치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도 나도 다른 친구한테 받은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파일에는
핸드폰을 망가뜨리는 나쁜 프로그램이 들어 있을 수 있었대요. 아들이 와서 제 폰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줬어요.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찾아서 자동 보안 위험 차단을 켜는 거였어요. 조금 오래된 폰은 기타 보안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 함으로 바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또 다른 친구가 비슷한 파일을 보내줘도 자동으로 막아주거나 경고가 뜨더라고요. 해시태그 진짜 피해를 당한 이웃을 봤어요. 제가 이런 설정들을 다 해놓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무서운 일을 목격했어요.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어느 날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알고 보니 전날 밤에 핸드폰을 해킹 당하셨다는 거예요. 순자 씨, 어제 택배 관련 문자가 왔는데 실수로 그 주소를 눌렀더니 이상한 게 설치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이상한 메시지가 저절로 보내지기 시작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나쁜 프로그램이 박 여사님의 사진들을 몰래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폰을 초기화했지만 이미 개인 사진들과 전화번호들이 새어나간 후였어요. 그런데 순자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막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배운 모든 보안 설정 방법을 박 여사님께 알려드렸더니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이웃분들에게도 다 알려주셨어요. 해시태그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박 여사님 일 이후로 저는 더욱 철저하게 핸드폰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는 혹시 복사해둔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최근에 설치한 앱들도 점검해요. 매달 첫째 주에는 광고 설정을 다시 하고 사진 위치 설정도 다시 확인하고 차단된 문자 목록도 정리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는 모든 보안 설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 없는 앱들의 권한도 정리해요. 손자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답니다. 해시태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줘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주변 분들이 걱정되더라고요. 먼저 시댁 어머니께 전화 드렸어요. 여든이 넘으신 시어머님도 스마트폰을 쓰시거든요. 어머님, 핸드폰 설정 좀 확인해 드릴게요. 시어머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위험한 상태였어요. 모든 보안 설정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정말 위험해요. 만약 나쁜 사람이 어머님 사진을 보면 집 주소를 다 알 수 있어요. 시어머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바로 설정을 바꿔달라고 하셨어요. 동네 친구들에게도 알려드렸더니 친구들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지금은 우리 아파트 할머니들이 모두 이런 보안 설정을 하고 계세요. 해시태그 설정 후에 달라진 점들, 이런 보안 설정들을 다 하고 나니 확실히 좋아진 점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이상한 광고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제가 검색한 것들이 광고로 계속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스팸 문자나 이상한 링크도 더 이상 실수로 누르지 않게 되었어요. 자동으로 차단도 되고요. 사진도 마음 편하게 찍을 수 있어요. 위치 정보 걱정 없이 손자들이나 친구들과 자유롭게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핸드폰을 쓸 때 안심이 돼요. 전에는 항상 혹시 잘못 누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물론 가끔 약간 불편한 점도 있어요. 앱을 설치할 때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기고 링크를 누를 때도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만해요. 해시태그 지금도 조심하며 살고 있어요. 그 일들이 있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난주에도 또 새로운 종류의 스팸 문자가 왔어요. 우체국 소포가 도착했으나 주소 불분명으로 반송됩니다. 재배송 신청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제 보안 설정들이 모두 잘 작동해서 링크도 안 보이고 실수로 누를 위험도 없었거든요. 바로 삭제하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여러분도 제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스마트폰 보안은 꼭 신경 써야 해요. 해시태그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꼭 설정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클립보드 접근 알림을 켜세요.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찾아서 클립보드 접근 알림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복사한 후에는 다른 글자로 덮어 쓰세요. 둘째, 카메라 위치 태그를 끄세요. 카메라 앱 설정에서 위치 태그를 끄면 앞으로 찍는 사진의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요. 셋째, 광고 아이디를 정기적으로 재설정하세요. 설정에서 광고를 검색해서 광고 아이디 재설정을 하면 돼요. 넷째, 문자 메시지 링크 미리 보기를 끄세요. 메시지 앱 설정에서 링크 미리 보기와 링크 열기 허용을 끄고 악성 메시지 차단을 켜세요. 다섯째, 자동 보안 위험 차단을 켜세요.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서 자동 보안 위험 차단을 켜거나 오래된 폰은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 함으로 바꾸세요. 여섯째,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매주, 매월, 분기별로 보안 설정을 확인하세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언제든지 저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당장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저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어려워서 이런 설정을 소홀히 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야말로 이런 설정이 더욱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보안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한 스마트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지키는 것,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배우고 실천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당장 설정 확인해 보시고 안전한 스마트폰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